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공부 잘하는 아이를 둔 부모들의 7가지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부하는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첫 번째가 자기주도 학습이 된다는 거죠. 자기주도 학습이. 자기주도 학습은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부터 습관화 시켜야 되는데요. 다음 차트에 그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읽겠습니다. 자녀 학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바로 이제 부모입니다. 부모. 어떤 학원장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그 학원과 과외를 통해서 성적 향상을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공부 환경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가정의 공부 환경을 제일 강조하는데요. 가정에 일단은 안정이 되고 공부하는 환경이 이루어져야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지, 어머님들이 뭐 학원을 여러 군데 보내서 학습의 향상을 꾀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그러면 부모는 어떤 학습 코칭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학생들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과목에 학생들이 뭐 만능이 아니고 각자의 달란트가 있고 잘하는 분야가 있고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은 이제 성적이 안 나오면 당장 학생을 꾸짖고 어떤 그 다른 학생보다 뒤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상당히 조바심을 많이 이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녀는 어떤 부분인가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칭찬을 해주시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바로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하면서 그 아이에게 그 안정을 취하고 격려를 해주고 또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예.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저 수업 내용에 그 자녀를 칭찬하는 그런 이제 그 챕터가 있는데요. 보면은 자녀들이 오히려 가정에서 칭찬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칭찬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뭐 공부했니? 학원 갔니?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닦거라. 뭐 여러 가지 이게 거의 이제 아이들한테는 잔소리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자녀가 솔직히 칭찬을 받을 그 가정인 가장 중요한 곳이다 하고 다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자, 자녀의 약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과목에서도 이 과목은 못하고 이 과목은 또 잘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약점과 장점에서, 장점은 뭐 좋죠. 예, 근데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모는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필요는 받아야 되는 거고, 얘가 어떤 학습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과목이 있다면, 또 과목 또한 여러 어머님들의 이제, 도움을 통해서 학습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방법을 쳐서 보완을 해야 그 자녀의 약점이 이제 보완이 되는 것이지, 그냥 못한다, 학원의 성적이 안 나왔다, 학교 성적이 안 나왔다, 너 왜 그래? 하며 결과만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이 자체가, 우리 엄마 아빠는 성적이 잘 나와야 자기를 인정해 준다, 이런 식으로 어떤 발전이 없죠. 예, 발전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은 항상 좀 이렇게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 하루 일과를 어머니 한번 보세요. 아침에 학교 가죠. 뭐 7시 반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거의 뭐 7교시 있을 때는 4시에 끝납니다. 예, 4시에. 그 안에서 뭐 친구 관계, 담임 관계, 뭐 또 과제가 주어지죠. 또 수업 시간에 발표, 수행평가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애들이 학교를 파하면 거의 다 이제 또 학원으로 바로 갑니다. 학원을 가서 뭐 저녁을 그냥 대강 햄버거나 이런 거를 많이 때우고, 그러면 한 10시? 최대한 공부하는 애들 어떤 애는 10시 반까지도 공부한다고 그래요. 저희 학교 아이들 거의 다 학원을 다니죠. 예, 토요일, 일요일 학원 다니는 학생들 많아요. 어떻게 보면 자녀가 어떻게 보면 극한 직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극한 직업을.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 힘든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좀 이렇게 안아주고 감싸주고 고생했구나, 뭐 여러 가지 이게 좀 긍정적인 칭찬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하루 일과가 일주일 일과가 지나가요. 지나가고
보면은 저희 중학교 1학년 상황만 봐도 토요일, 일요일도 학원 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예. 그 학생의 가장 불만이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못 한답니다. 예. 막 운동하고 싶고 자전거 타고 싶고 하고 싶은데 뭐 너무나 스케줄이 빠듯하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움을 많이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또 한번 공부 잘하는 환경에서 세 번째는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예, 자녀의 말에 기울이는 건데 보통 학생들 집에 이제 오죠. 집에 오면 어머님도 설거지 하시면서 아니면 학생은 따로 또 있으면서 먼 곳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수업 시간에 오늘 하루 종일 엄마랑 몇 분 눈을 마주쳤냐 했더니 5분이 마주친 애가 거의 없고 1분인가? 2분인가? 그게 뭐냐면 서로 이렇게 대화를 눈을 보고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 또한 지나가는 말로 듣고 거기에 이제 거의 다 뭐 똑같은 레퍼토리죠. 예. 부모님 점검입니다. 점검. 학원 갔다 왔니? 숙제했니? 뭐 했니? 학교 뭐 과제 냈니? 이런 점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상당히 아이들한테 힘들고요. 아이들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보여주면 좋겠고. 네 번째가 이제 학교는요. 이제 각 학교에 저같이 진로 진학 상담 교사가 다 있고요. 담임 교사가 있습니다. 예, 담임 교사가 있고. 자, 근데 어머님들 어떤 정보를 수집하실 때 주위의 엄마들이나 아니면 또 학원 원장이나 어떤 일반적인 그 카페, 네이버 카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머니들 정보를 더 많이 얻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 학교에 이 학생의 정보가 다 있죠. 예, 이 학생의 정보가 다 있죠. 그리고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담임선생님. 그 위에 진로 진학 상담 교사가 전 학교에 다 있습니다. 중고에 다 있습니다. 진로 진학 상담 교사는 저처럼 일반적인 선생님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모두 겪고 진학이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주위의 뭐 학원 원장들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찾아가셔야 돼요. 예. 예약하고 만나고 또 전화 상담하고 이게 더 좋은 거지 외부에서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 많이 환경이 변했습니다. 예. 또 하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잔소리 아이들 정말 싫어하죠. 예. 저희들 이제 수업하다 보면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엄마의 잔소리라고 그러는데 그 잔소리라는 뜻이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하는 게 정의예요. 잔소리라는 정의가. 근데 이거 어머님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예. 물론 이제 의무적으로 점검도 해야 되고 바쁜 시간에 대화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 자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모 말을 그냥 무시합니다. 예. 듣는 척하고. 오늘 또 시작이네? 이런 말은 이제 좀 이렇게 되도록이면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좀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넌 잘할 수 있어. 너 잘 해낼 거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격려와 응원이 아이들은 절실히 모자랍니다.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자녀의 칭찬할 걸 한번 보세요. 너무 많거든요. 우리 아들 너무 잘생겼네. 오늘 너무너무 힘들었지. 오늘 학원 과정 다 잘 끝냈네. 여튼 뭐 너무나 많잖아요. 예, 그런 거. 꼭 칭찬을 꼭 해주시기를 저는 항상 바라고요. 또 여섯 번째는 식사 시간을 좀 가지세요. 식사 시간을. 다 같이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다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뭐 주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지세요. 이건 통계에도 나와 있거든요. 상위 1%의 가정에 상위 1%의 공부 잘하는 가정에 찾아보면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퍼센테이지가. 그건 뭐냐?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학교에 대한 문제도 얘기해야 되고 학습 문제도 얘기하고 그리고 어머님도 불만도 그때 얘기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자, 이런 대화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 배려 정신 그리고 친구들한테 배려하고 그런 걸 좀 많이 가르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왜냐? 우리 학교에서 저희도 가르치지만 인기 있는 학생을 대부분이 보면 다 이게 친구들한테 배려하고 양보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좋은가?
본인의 학습에 너무 좋죠. 예. 정보도 빨리 얻고 주위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고 또 학교 생활이 재밌죠. 예. 학교 생활이 재밌으면 학교의 모든 그 교과목 선생님들이나 이런 활동이 또 재밌어져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또 많이 따르고 친구들이 많이 따른다는 거는 정보를 여러 방면으로 수입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큰 장점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하나고나 저희 민사고 뭐 제가 특목고를 보낸 학생들이 한 300명 정도 넘죠. 예. 저 이제 자기소개서 첨삭을 제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으로 제가 이제 낸 게 있는데 그 학생들을 대부분 보면요. 예, 대부분 보면 중학교 3학년 때 학원을 안 다닙니다. 너 왜 안 다니냐 물어보면 선생님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저는 아까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럼 너 그럼 모르는 거 어떻게 해? 저는 그냥 인강으로 그냥 확인하면 됩니다. 이 정도거든요. 예. 물론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학원이라는 것은 저는 학원을 보내는 거 당연하죠. 못하면. 그렇지만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학생이라면 얼마든지 스스로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은 제가 최소 초등학교가 6학년, 5, 6학년 때부터 자기주도 학습을 이제 몸에 익혀야 되거든요. 예, 몸에 익혀야 되고, 그것이 중학교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면서 중학교 2학년 때 바로 시험 보잖아요. 예. 그때 이제 자기주도 학습의 그 평가, 성적 향상의 평가가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학원 선택도 본인이 합니다. 어머님이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 공부 실력을 알잖아요. 나 어딘가 좀 모자르다. 어머니, 엄마, 나 이 부분이 모자르니까 나 이 부분만 학원을 좀 선택해야 되겠어. 이렇게 선택을 이제 그 학생들이 하게 돼요. 학원 선택을. 예. 이게 부모님이 학원 선택도 해주고요. 여러 가지 학습에 대한 형태, 어머님이 많이 아셔서 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본인이 가장 자기 실력을 잘합니다. 예. 제가 항상 그 아쉬운 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학원에, 영재반에 가입합니다. 영재반에. 학원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특별한 것 같은데, 영재반 한번 들어보세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수학, 과학만 계속 공부합니다. 영재반 들어가고, 중학교 때도 영재하고, 일단 물론 이게 이제 결과가 좋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달에 이제 영재 학교 시험 보죠. 떨어졌습니다. 과학고등학교도 당연히 보겠죠. 영재 공부했으니까. 그럼 또 떨어졌어요. 자, 이 학생 나중에 이제 1차에 지원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관내 일반 학교를 가게 되죠. 추첨으로. 저는 우리 관내에서 가서 경기고등학교 간 학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영재만 공부하다가 어머님이 계속 이제 시키면서 경기고등학교에 가서 1년 만에 자퇴했어요. 예. 왜냐? 학교 적응을 못해요. 학교 적응을. 전 과목 공부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까지 수학, 과학만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견디지 못하니까 재수를 할 생각하고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이렇게 한 학생도 봤고요. 어머님들이 특목고 많이 좋아하시죠? 특목고. 저도 이제 1편에서도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얘기했지만 저도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거의 한 10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도와주고 있는데,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도 이제 메일 통해서 첨삭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얼마든지 스스로 쓸 수 있는 거를 어머님들이 이게 학원에 또 맡긴다든가.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학원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학생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예. 물론 도움을 받죠. 학원을 도움을 받죠. 예. 또 하나, 그 학원 선택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학생을 계속 학교를 보냈어요. 학원을 보냈어요. 그 영어 학원을 예를 들어서. 성적 변화가 없어요. 예. 시험을 봤더니, 학교 시험을 봤더니 성적 변화가 없어요. 근데도 그냥 보냅니다. 어머님들은. 이렇게 학원 원장 알아서 보낸다든가 아니면 누구 통해서 보내는. 그러면 안 되죠. 예. 이 학생이 그 학원에 안 맞는 겁니다. 예. 자기 실력대로 공부를, 이제 그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어머니 과감히 학원을 교체하든지 다른 공부 방법, 학습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어머니는 그냥 내비둡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오는 수도 있거든요. 예. 제가 뭐 학원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예. 모자라면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제 말은 자녀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요, 자녀들의 자존감을 키워줘야 됩니다. 자존감이. 자, 자존감이 있는 학생들이 되어야 하고요.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 부모님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할 거는 부모님들이 어떤 실수, 자녀에 대한 실수나 이런 거에 좀 관대하세요. 관대하고 좀 공감을 좀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녀의 학습 환경을 위해서 그 환경을 최대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예,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고,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칭찬 많이 하시고, 예. 칭찬에 상당히 아이들이 목말라 합니다. 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수업하다가 칭찬을 이렇게 하거나 막 그러면 애가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거 들어본 지가 오래됐대요. 칭찬을.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있죠? 부모님이 매일 할 수 있잖아요. 자녀와 만나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이 공부라는 거는 어떤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 티칭 방법이나 학습 티칭 방법 지금 여기저기 나와 있잖아요. TV에도 나오고, 뭐, 전문가들이 막 강연을 합니다. 이거보다도 제 생각에는, 우리 아이의 환경, 집안 환경이나 학원이나 학교 환경이나 이런 거에 어머니들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좀 주위를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매 차트별로 제가 이제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자녀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건 그거죠. 공부 잘하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 가정 환경이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가정 환경, 예, 어떠한 가정 환경을 꾸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